자, 33차시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부분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21년 7월 고3 학력평가 10번 문제입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 봐야 돼요.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광원에서 나온 빛은 최초의 위치에서 발사한 빛만 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찰자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관찰자 자기 자신은 정지했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들이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B에 대해 광원 Y와 멈출기 R을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0.8c의 등속도로 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A가 측정할 때 A는 지금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이죠. 광원 X에서 발생한 빛이 검출기 P와 Q에 각각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같대요. 자, 그 말은 고유 길이 관찰자 A가 봤을 때 광원 X와 P 사이 거리하고 광원 X와 Q 사이 거리가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같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광원 X에서는 P와 Q를 향해 동시에 빛이 방출된 거고요. 이건 누가 봐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P에 도달한 사건과 Q가 도달한 사건이 관찰자 A의 입장에서는 동시에 일어났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B가 측정할 때 광원 Y에서 발생한 빛이 R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T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가 관측했을 때 광원 R에서 Y까지 빛이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T0입니다. Y와 R은 B에 대해서 정지해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업 X에서 발생하여 P에 도달한 빛의 속력은 B가 측정했을 때가 A가 측정했을 때보다 크다 했는데 이런 거 나오면 땡큐죠. 빛의 속도는 요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누가 봐도 동일하다. 이거는 생각하고 말 게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다음 니은 B가 측정할 때 X에서 발생한 빛은 Q보다 P에 먼저 도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X에서 발생한 빛이 여기서 동시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B가 바라봤을 때는 그 광원에서 발생한 빛은 그냥 최초의 위치에서 출발한 빛만 쫓아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P하고 Q는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움직이니까 P는 광원하고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다. 근데 Q는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그러면 광원이 요 최초의 위치에서 발생한 빛이 좌우로 동일하게 퍼져나갈 텐데 그 와중에 P는 가까워지고 Q는 멀어지니까 얘가 봤을 때는 어디에 먼저 도달하겠습니까? P에 먼저 도달하고 Q에 나중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순이 없어요. 얘가 봐도 여기에는 동시에 빛이 출발했고요. P에는 빛이 도달했고요. Q에도 빛이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건이 다 동일하게 일어났으니까 문제가 없고 순서만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나 틀리나? 나 지금 프린트를 안 들고 와서 맞죠? 2번은 맞고요. 디귿 봅시다. A가 측정할 때 Y와 R 사이 거리. 자, A가 측정했을 때 Y와 R 사이의 거리는 움직이는 거리입니까? 아니면은 정지 상태의 거리입니까? 정지 상태의 움직이는 거리죠. A가 봤을 때는 관찰자 자기 자신은 정지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머지 요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A가 바라봤을 때는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할게요. A가 바라봤을 때는 요 전체가 요쪽으로 0.8c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의 거리가 수축된 길이가 됩니다. 근데 CT0는 뭐냐면 관찰자 B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빛이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T0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CT0는 관찰자 B가 봤을 때 요 사이의 거리로 고유 길이가 됩니다. 그럼 그 고유 길이보다는 요 A가 봤을 때는 수축된 길이로 보이니까 CT0보다는 짧게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귿은 틀렸습니다. 작다. 이건 내 풀이 하려고 놔둬놓은 건데 안 써버렸네. 넘어갑시다. 내가 대본을 안 들고 와가지고 이번 인쇄를 모르고 하네. 라이브로 지금 하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자, 2020년 6월 고3 모의평가 1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P에 대해서 별 A, B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정지해 있고, 그러면 이제 P의 입장에서는 A하고의 거리하고 B하고의 거리가 같고요. 고유 길이가 되겠습니다. P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관찰자 Q가 탄 우주선이 0.9c로 A에서 B를 향해 등속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P의 관성계에서 Q가 P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A, B가 동시에 빛을 내며 폭발을 하게 됩니다. P의 입장에서. 그럼 그 빛은 P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 동시에 도달하겠죠. 예, 동시에 빛이 도달할 겁니다. 그럼 이 동시에 P의 빛이 도달한다라는 사건은 한 좌표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동시성의 상대성 문제가 아니고 이건 다 동일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 봤을 때는 총을 요렇게 맞고 죽고 누가 봤을 때는 요렇게 맞고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A 폭발해야 되고요. B 폭발해야 되고요. 그 정보가 P에 동시에 도달해야 됩니다. P에 그런 상황입니다. 잠깐 기억 봅시다. P의 관성계에서 A와 B가 폭발할 때 발생한 빛이 동시에 P에 도달한다. 맞죠? P의 입장에서 동시에 폭발한다고 아예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자 이제 Q의 관성계예요. 자 이거는 이제 그림 쓸게요 이제. 아까는 그림을 모르고 안 썼지만 자 Q의 입장에서 보면 저 빨간색으로 볼게요. 요 Q의 입장에서 보면 요 바깥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바깥 세상이 이쪽으로 0.9c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요 P에는 A가 폭발한다는 사건하고 B가 폭발한다는 사건이 동시에 도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한 좌표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거는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지금 제가 보조선을 그어 볼게요. 자, 근데 별이 폭발했다라는 사건은 이제 빛의 속도로 퍼져나갈 거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광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정보가 만약에 출발했다면 그 최초로 출발한 그 빛만 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얘는 지금 멀어지고 있죠. 얘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멀어지는 쪽에서 먼저 빛이 출발해야지. 내가 방금 바로 얘기했나? 얘가 멀어지죠. 지금 얘가 오른쪽으로 가버리잖아. 얘가 멀어지고 얘가 가까워지는 거죠. 상대적인 거리입니다. P하고의 거리. P하고 요 A하고 거리, P하고 B의 거리가 얘가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얘하고 얘가 가까워지는 거죠. 아씨, 얘가 헷갈리나? 잠깐만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얘 입장에서 동시에 폭발하면 얘가 이렇게 요 최초의 위치에서 빛이 퍼져나가는 동안 얘가 왼쪽으로 움직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되면 A가 폭발했다는 정보가 먼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누가 먼저 폭발해야 돼요? B가 먼저 폭발을 해야 돼요. B가 먼저 폭발을 해서 얘가 이제 출발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B가 최초로 폭발한 지점은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요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얘가 요만큼 이제 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비로소 이제 A가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A가 최초로 폭발한 지점은 이제 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얘가 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얘는 이제 먼저 출발했으니까 쫓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도달하고 그 다음에 얘는 뒤늦게 출발했지만 이제 P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 같은 시간 내에 P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추측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얘 입장에서 먼저 동시에 폭발했다라고 가정을 해요. 동시에 폭발했다라고 가정하면 얘가 이렇게 가는 동안에 P가 이쪽으로 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먼저 도달하니까 모순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얘가 똑같이 도달하려면 얘가 먼저 폭발해야지 여기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해도 되는 게 자 보세요. 여기서 얘가 빛이 출발하는 동안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요 사이는 가까워지고 요 사이는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어지는 쪽이 먼저 이제 출발을 해야지 동시에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면 돼요. 방금 했던 과정에서도 결국엔 크게 두 가지밖에 안 쓴 거예요.
이제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동일하고 최초의 위치에서 발사한 빛만 쫓으면 된다. 그런 거하고 관찰자 자기 자신은 정지해 있고 나머지가 움직인다. 이걸로 이제 풀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폭발해야 된다? B가 먼저 폭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면 Q의 관성계에서 A와 P 사이의 거리는, 자, Q의 관성계에서 A와 P 사이의 거리는 정지 상태입니까?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가 이런 적어 놓으세요. 거리는 수축된 길입니다. 그리고 B와 P 사이의 거리, 이것도 수축된 거리죠. 거리인데 그 A하고 P 사이나 P하고 B 사이나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수축된 정도도 동일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고유 길이가 같잖아요. 고유 길이가 같고 속도가 같으면 동일한 비율로 수축되기 때문에 그 수축된 길이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귿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고유 길이가 같고 속도가 같기 때문에 수축된 정도도 같아서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니에서 피그가 답이 되겠다. 자, 넘어가서 뜨거! 자, 2023년 3월 고3 학력평가 13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광원 P와 Q는 정지해 있고, 그러니까 얘 옆에 광원하고 Q가 정지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찰자 B 그리고 광원 R, 검출기 S는 우주선과 함께 왼쪽으로 0.5c의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합니다. 자, A의 관성계에서 빛이 P에서 Q까지 그리고 R에서 S까지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은 T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빛이 검출기에 도착한 시각을 그 검출기에다가 제가 표시를 좀 해놓도록 할게요. 여기 A의 입장입니다. A가 측정했을 때 광원 P에서 Q까지 빛이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T0, 또 광원 R에서 빛이 출발해서 검출기 S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T0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도 믿음의 문제죠. A의 관성계에서 R에서 나온 빛의 속력은 볼 것 없이 C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관성계에서 R에서 S까지의 거리는 일단은 수축된 거리죠. 움직이는 상태의 거리니까. 근데 CT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T0는 A가 측정한 거거든요. 근데 CT0는 빛이 T0 동안 간 거리예요. 간 거리인데 빛이 요 강원 아래에서 출발해서 가는 동안에 검출기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그 검출기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T0예요. 그러니까 얘가 정지해 있었다면은 CT0만큼 갔겠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멀리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CT0만큼 가기 전에 검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 거리는 CT0보다 짧은 거죠. 방금 한 말 이해했습니까? 얘가 이제 C의 속도로 T0만큼 가서 검출기에 도달을 했어요. C의 속도로 T0만큼 가서 검출기에 도달했는데 그 검출기가 그 사이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다가왔습니다. 다가왔기 때문에 그 원래 거리는 그 CT0보다는 더 멀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T0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옳은 보기로 만들면 크다라고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요새 좀 특수상대성 이런 문제가 좀 진화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렵게 나옵니다. 예전에는 조금 수월하게 나왔는데 이제는 막 뭐보다 크냐 작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B의 관성계에서 보겠습니다. B의 관성계에서 보면 P와 Q 사이의 거리 볼까요? P하고 Q 사이의 거리는 일단은 고유 길입니까? 수축된 길입니까? 수축된 길입니다. 근데 이 CT0는 누가 측정한 거냐 하면 A가 봤을 때 P에서 Q까지의 거리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둘 다 정지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CT0는 정확하게 고유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축된 길은 고유 길이보다 작죠. 작다 혹은 짧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봅시다. B의 간선계에서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이건 쉽죠. 느리게 갑니다. 무조건 관측자 자기 시간보다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개의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그러니까 B의 입장이니까 B가 일상적이고 A가 느리게 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B의 관성계에서 빛이 R에서 S까지, 자 R에서 S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일단 R에서 S는 고유길입니까? 수축된 길입니까? 예, 고유길이죠. 고유길이니까 T0보다는 더 오래 걸리겠죠. 왜냐하면 요 T0는요 A가 봤을 때의 거리인데 수축된 거리인데다가 검출기가 다가오기까지 해요. 그래서 수축된 거리보다 더 짧은 거리를 가는데 걸린 시간이 T0였거든요. T0였기 때문에 그 B의 입장에서는 아예 그거보다 긴 거리에다가 검출기가 다가오지도 않는 거리를 가는 거니까 T0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가 이런 식으로 좀 진화되어서 조금 제법 꼬아서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터에도 좀 작년 문제들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자, 그 다음에 2010년 10월 고3학력평가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우주 정거장에 대해 정지한 두 점 P에서 Q까지 우주선이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 이것도 좀 문장을 해석하기 나는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우주 정거장의 관성계에서 관측할 때 일단 P와 Q 사이 거리는 삼광년이에요. 삼광년. 그럼 빛의 속도로 3년 걸린다는 뜻입니다. 자, 우주선이 P에서 방출한 빛은, 이 말이 나는 해석이 어렵더라고. 우주선보다 2년 먼저 Q에 도달해요. 2년 먼저. 근데 이 우주선 P에서 방출한 빛은 속력이 얼마예요? C잖아요. 예, C의 속력으로 가게 되면 몇 년 걸려요? 3년 걸리죠. 근데 3년 걸린 게 우주선보다 2년 먼저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우주선은 몇 년 걸린 거예요? 예, 5년 걸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해가 됩니까? 나는 잘 안 되더라고. 나도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봤나? 그래서 이제 우주선이 여행 시간은 얼마다? 5년이라는 거예요. 5년. 그러면 빛이 3년 만에 가고 나서 우주선이 2년 뒤에 오는 거죠. 2년 뒤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관측할 때, 그러면 이제 바깥 세상이 다 움직이겠죠? 예,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럼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Q의 속력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주 정거장에서 봤을 때 우주선의 속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상에서 본 버스의 속력은 버스에서 바라본 바깥 세상의 속력과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선에서 본 Q의 속력은 결국에 바깥에서 본 우주선의 속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주선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예요. 근데 시간이 몇 년 걸렸어요? 5년이 걸렸습니다. 몇 광년 갔어요? 3광년 갔습니다. 자, 3광년을 3년 걸리면 C잖아요. 그럼 3광년 나누기 3년 하면 3광이 되죠. 그래서 그 광이 C입니다. C. 예, 그래서 예를 해보면 5분의 3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5분의 3C예요. 년을 빼면. 맞잖아. 그 1광년을 가는데 1년 걸리면은 1광년 나누기 1년 하면 1광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게 C인 거거든요. C. 그때 광을 C로 바꾸면 됩니다. 이거 계산할 때는. 예. 그래서 이게 결국에 0.6C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광년이랑 년이랑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그럼 그때 이제 취한 방법은 년은 그대로 나눠주고요. 광을 C로 바꾸면. 네. 일단 P와 Q 사이의 거리는 상광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P하고 Q 사이 거리는 우주선 안에서 바라봤을 때는 움직이는 거리죠. 근데 이 상광년은 우주 정거장에서 본 거리이기 때문에 고유 길입니다. 그러면 우주선에서 봤을 때는 이 거리가 고유 길이보다 짧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광년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주선 관성계입니다. 우주선 관성계면은 우주선 시간은 일상적인 시간이죠. 예, 일상적인 시간이고 우주 정거장의 시간은 느리게 가는 시간이에요. 요거는 일상적인 거고 이건 느린 거예요. 그럼 일상적인 게 느린 것보다는 빠르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완전히 버릴 수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표현이지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건 거죠. 자기 자신의 시간이 상대방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냥 상대적인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은 느리게 가는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약간 이 문제가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약간 문과적으로 좀 어려웠던, 이게 문장을 해석하기가 좀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21년 11월 수능 14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플러스 X 방향으로 광속에 가까운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한다. 자, B의 관성계에서 빛은 광원으로부터, B의 관성계 우주선 안에 있는 관성계입니다. 광원으로부터 각각 점 PQR을 향해 마이너스 X 플러스 Y 방향으로 동시에 빛이 방출됩니다. 표는 A, B의 관성계에서 각각의 경로에 따라 빛이 진행하는 데 걸린 시간을 나타낸 거예요. 이것도 꽤 어렵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먼저 봅시다. 자, B의 관성계 먼저 볼게요. 이게 눈에 띄네요. 보면 B의 관성계에서 보면 얘나 다 정지해 있습니다. 정지해 있어서 빛이 요렇게 그냥 가겠죠. 가는데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하고요, R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같아요. 그 말은, 자, 일단 제가 확대를 할게요. 여러분은 확대를 못 하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습니다.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고유 길이로. 그래서 이걸 L1이라고 할게요. 이것도 L2라고 할게요. 좀 다른, 제가 그 풀이 올린 거에다가 L2를 해버려 가지고 L2라고 할게요. L2는 고유 길이입니다. 고유 길이. B가 바라본. 그리고 요 길이를 L1이라고 할게요. 요 길이를 L1. 요거는 좀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요것도 고유 길이입니다. B가 바라봤을 때 길이. 자, 근데요, A의 관성계에서 한번 보세요. 요 A의 관성계에서 보면 광원에서 나온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도 T1이고요. 광원에서 나온 빛이 Q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도 T1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자, A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광원에서 빛이 동시에 출발한다는 것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한 좌표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근데 A의 입장에서 보면 이 광원에서 빛이 출발한 이후에 P하고 Q가 오른쪽으로 움직여 버리잖아요. 오른쪽으로 움직여지니까 P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Q는 광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은 동시에 도달해야 돼요. 동시에. 그러면 L1하고 L2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상상이 갑니까? 아니면 이게 어려우면 같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다라고 생각해 보면 요 길이가 만약 같아요. 같으면 얘는 가까워지니까 얘가 먼저 도달해 버리겠죠. 여기에. 근데 동시에 도달해야 되니까 얘가 그 먼저 도달하지 않으려면 거리가 더 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L1하고 L2의 길이를 비교해 보면 L1이 더 길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가까워지더라도 가야 될 거리가 머니까, 빛이 와야 될 거리가 머니까 이제 동시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 조건에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요 바깥에 있는 요 A가 봤을 때 P하고 Q에 동시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예 거리가 다른 거예요. 거리가. 자, 그러면 이제 기억 봅시다. 자, 기억은,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요 기억은 뭐냐면 B의 관성계 입장에서 빛이 P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근데 L2보다 L1이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T2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T2보다 더 길게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T2를 아니라 T1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T1보다 기냐 작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근데 T1은 자 보세요. T1은 또 얘보다 더 짧아요. 보면은, 왜냐하면 T1은 자 보세요. T1은 여기서 나온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거든요. 여기서 여기에 도달하는 걸린 시간인데, 요 거리는 A가 봤을 때 수축된다 가다가 가까워지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T1은 또 T2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요 시간은 T2보다도 큰데 그 T2 자체가 또 T1보다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T1보다 큰 겁니다. 이거 많이 좀 꼬아서 냈죠. T2보다 크냐 장나름으로 쓰면은 그냥 한 번에 해결이 됐을 텐데 이걸 또 T1이랑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T1은 또 T2 자체보다도 작으니까 이런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갈수록 출제위원들이 머리가 좋아지고 약간 이제 문제를 참 창의적으로. 자, 니은 봅시다. 니은은 T2보다 크다 했는데요. 니은 한번 볼까요? 자, 니은은 광원에서 나온 빛이 R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근데 B의 관성계에서 보면 요렇게 가는 거죠. R까지 가는 거니까 제가 표시를 해보면 얘는 요렇게 가는 겁니다. 예. 근데 그 A의 관성계 입장에서 보면 빛이 출발을 하는데 R은 오른쪽으로 움직여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요렇게 가는 거예요. 바닥에서 출발한 빛이 R에 도달할 때 대각선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가는 게 시간이 빠르겠어요? 요렇게 가는 게 시간이 짧겠어요? 요게 짧죠. 요게 오래 걸리죠. 같은 속력 C로 더 많은 거리를 가야 되니까 대각선으로 보이는 경로로 가는데 걸린 시간이 더 깁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니은은 T2보다 큽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그다음에 디귿 보면 B의 관성계에서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일단 고유길인지 수축된 길인지 먼저 봐요. B의 관성계에서 보면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고유길이죠. 고유길이고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한 바로는 L1 더하기 L2가 됩니다. L1, L2를 우리가 고유길이로 뒀잖아요. 근데 CT2 한번 봅시다. CT2. CT2는 B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광원에서 P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잖아요. CT2가. 그렇게 되면 CT2 자체는 L2가 됩니다. L2니까 이 CT2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 EL2가 되는 거예요. EL2가. 근데 L1하고 L2를 비교해 보면 L1이 더 크니까 L1 더하기 L2가 EL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니디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오늘 나눠준 프린트 뒤에 부분 문제 풀고 연력학 부분 문제도 좀 작년 문제 중에 안 풀었던 것 좀 풀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